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당사자성을 보도록 하죠. 행정성에서 두 번째 유형인데, 종종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는 출제되지 않지만, 그렇다더라도 당사자성이 이해를 꼭 아시고, 특히 공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지위 확인 관련 문제는 이 당사자성에 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의 취소를 가능성.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이 조치죠. 이것은 이에 대한 취소를 가능성은 민사소입니다. 판례대로 이제 민사소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나머지 1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성.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 소송이라든지,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당사자성에 의합니다. 나머지 판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번만 민사성에 의하고 각각의 여기 교재에 있는 거 얘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292번. 당사자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문항 보시면 조세 부가처분이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당연무효를 전제로 해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 뭐죠?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정이죠. 부당이득 반환. 우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요건데 이것은 우리 판례가 사건을 보죠.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민사성에 의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기 4번이에요. 나머지 내용.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거 공법상 계약이죠. 그 지위 확인에 관한 의사표시죠. 따라서 당사자성으로 가야 하고. 두 번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은 자격 의무에 관한 확인을 구한 수성은 역시나 당사자성이죠. 세 번째,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성에 한다. 됐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성. 5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따른 퇴직연금 중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는 당사자성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판례 내용대로 항고성인지 당사자성인지 그다음에 민사성인지 정확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내용 봤습니다. 293번. 판례 딸 때 당사자성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성.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보고, 잠깐 여러분들 우리 교재 332페이지 04번 봐보세요. 요거 좀 우리 여러분들 판례대로, 이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1번 보세요. 1번 문항 광주 민주화 해설 좀 보십시오. 해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성. 우리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성. 2번이 답이죠. 1번 문항 봐보세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성. 우리 판례는 꼭 당사자성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 당사자에서 공토법에서 지금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 청구는 여러분들 그 형식적 당사자성으로
이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청구성 항고성으로서 취소성에 의하고 세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장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은 항고성으로 해요. 항고성. 예. 관리계획 처분, 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처음부터 인정되죠. 그래서 항고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도 마찬가지죠. 항고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소송 유형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좋은 문제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판결 요지만 해놓고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되면 틀립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어서 294번 봐볼게요. 자, 당사자성이 대상이 아닌 것을 해서 여기 4번 번호 봐보세요. 환매 금액이 증가합니다. 환매 금액. 요거는 여러분들 환매 금액입니다. 보상금 증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환매 금액의 증감 청구예요. 그래서 이 4번은 민사소송 가야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서 보셔야 하는데 333페이지 05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상세히 좀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 민사소송에 된다는 거, 요 판례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토지보상법상의 보상금 증감 청구성 혼자 보시면 안 돼요. 증감 청구 혼자 보시면 안 됩니다. 답이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나머지 1번 구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인, 구석탄산업법상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의 지급 청구, 세 번째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런 것은 당사자성이죠. 이렇게 암기가 안 되면 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교재하고 지금 우리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요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판결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전부 판례를 치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읽으셔가지고 이것이 당사자성인지 아닌지 항고성, 당사자성, 그 다음에 민사성 그 이해를 갖다가 알고 계셔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답식 문제예요, 이거. 자, 이어서 295페이지, 295번. 자, 334페이지 01번 문제예요. 자, 객관적 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틀린 거죠? 자, 여러분들 2번 문항이 틀려요.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 소송은 기관소송에 예에 속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건 민중소송이죠. 민중소송. 여러분들, 여기서 민중소송, 또 그 다음에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예인데요. 여러분들, 기관소송은 딱 헌법재판소법에서,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헌법재판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사항을 행정소송 대상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행정주체가 상이한 행정주체 간의 기관 권한 다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렇게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행정소송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이외에는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 이것만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거예요. 서울시에 있어서
서울시라는 하나의 동일한 행정주체 내에서 서울시장과 그 집행기관인 서울시장과 자 우리 그 의결기관이죠. 서울시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의회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는 기관소송으로 옵니다. 이것만 인정돼요. 마찬가지로 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 다툼이 있죠. 서울시면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는 이때만 기관소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다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예에 그죠? 경기도면 경기도도지사와 의회, 경기도 교육감과 그 의회 간 다툼,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기관 간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기관소송이 이해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정수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정수송에서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것이 이거 그죠? 이거 잘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직선거법 있죠. 공직선거법상 선거송, 당사자송, 당선자송 이런 것 등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특히 이제 답은 이건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있죠. 이거 딱 나왔어요. 이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그 내용을 쭉 해놓고서 이건 소송 유형이 뭐냐 할 때 이때 민정소송이 있어요. 답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있죠. 여기 여러분들 교재 참고해서 꼭 보셔야 돼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하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기관소송과 민정소송은 행정소송상이 열기를 취하고 따라서 각 개별법에 이때 근거 규정, 기관소송과 민정소송이 개별적 법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이때 열기주의에서 그렇죠? 열기주의에서 그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이러다 그렇죠? 원고적격이죠. 원고적격이 별도로 다 규정됩니다. 취의소송에 관한 원고적격 준용 안 돼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하에서 각 개별법에 원고가 적용되어 있어요. 취의소송에 관한 원고적격 규정 준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득한다. 맞죠? 민정소송도 마찬가지고 기관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판례는 민정소송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이거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둘 다 원고적격이 각 개별법에 이때 원고적격이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간단한 문제죠. 좋은 문제에서 해놓고 있고 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어서 296번 봐볼게요.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봐볼게요. 정답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원관의 권한 제기는 행정법원의 권한을 해석한다. 맞아, 틀려요. 지방자치단체 상원관이네. 이거 안 되지. 이건 헌법재판, 이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왜?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가 아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원관은 그 상이한 행정주체 간의 다툼이니까 이때 행정소송으로 오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갑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1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원에 권한이 정보 또는 권한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 권한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한다. 맞죠? 그 중에서도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다툼이에요. 세 번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네 번째,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맞죠? 원고적격 준용돼요? 안 돼요. 피고적격 준용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이어서 297번 공법상 객관적 권리구제의 성질이 가장 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죠. 바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적인 형태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소송. 뭐가 있어요? 민정소송과 기관소송이죠.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요거죠? 네. 이게 민정소송이잖아요. 이렇게 응용문제 나와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객관적인 소송제도 민정소송이죠. 요걸 빼서, 이때 이제, 이거 빼서 민정소송이 답이었어요. 이 지금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문을 넣고, 이건 소송용이 뭔가요? 그렇죠? 민정소송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문제 나오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주민소송 나오죠? 주민소송인데, 옳지 않은 것이 3번 문항 봐보세요.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곰곰이 지출 원인 행위 및 그러한 지출 원인 행위를 소환하게 하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원이 선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데 요거는 법 조문 관련인데요. 이거 틀려고 낸 건데, 같이 한번 보죠. 법 조문. 335쪽 04번이에요. 요거 법 조문을 보시죠. 법 조문을 냈어요. 자, 335페이지 04번 해설,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구지방자치법 제13조 2사 제1항, 13조 5 제1항, 제2항 제4호, 구지방지정법 제67조 제1항, 제69조 70조의 내용, 자,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구지방자치법 제13조 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곰곰이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지출 원인 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의 행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의무를 부담하는 예산 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 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 원인 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 원인 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 틀리는 문제인데 한번 내봤어요. 이게 좀 2번인가 나왔기 때문에 냈습니다.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내용을 판례 내용에서 한번 읽어주시고 나머지 내용이 좀 볼게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곰곰이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원고 적격이 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거 원고 적격이에요. 감사 청구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민소송은. 자, 2항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정소송에 해당한다. 맞죠? 제4항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됐습니다. 법적 문제예요. 지방자치법에서 관련된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예외적인 겁니다. 민정소송과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특히 이거 잘 해놓으시고, 이 감사 청구한 주민만 이 주민소송 할 수 있어요. 원고 적격 인정됩니다. 요것만 받으시고, 이런 내용 한번 쭉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99번, 336페이지 이제 05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3번 문항 보죠. 소송이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자,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보시면 자, 옳은 것인데 잠깐 법조문을 보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지방자치법을 보는데 거의 시험에서 안 나오지만 예외적으로 틀리라고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05번 문제 우리 법 조문을 보도록 하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6항이에요. 보시면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됐죠. 좋습니다. 좀 그죠? 보통 소송 대리인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에서는 보시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주민소송에서는 중단됩니다. 요것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어요. 소송 대리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중요하고. 자, 나머지 보면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이나 위법행위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산 손실을 입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요거 좀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해설을 같이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에서 법조문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1번, 2번 같이 볼게요. 주민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다. 이거 틀린 거 다 틀린데 법조문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숙지를 해 놓으시고 이걸 암기해 놓으세요. 자, 1번, 2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으로서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무관하며, 맞죠? 예. 행정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법질서가 침해된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다. 즉, 공금이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두고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가징수를 결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나오죠? 예. 자, 감사 청구한 주민은 이에 원고 적격이에요.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자, 위법한 행위나 중요합니다. 위법 동그라미.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 자,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밑줄.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람. 자, 이것도, 자, 보시면, 부당사항 안 되죠. 위법사항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고요.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산 손실을 입은 자,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자가 주민소송의 원고 적격을 갖습니다. 이때 피고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장이에요, 장.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보시고요. 거의 안 나오지만, 이거 사실 강론 내용이거든요. 강론 내용이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소송에서 민중소송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그죠?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 그죠?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숙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중부소송 안 되잖아요. 중부소송 인정 안 해요. 진행되고 있으면 다른 주민은 일단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순수하게 앞에서 나온 지방자치법 그 법조문 내용하고 이거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정말 가끔씩 나오는데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점에서 100점 구간 문제 두 문제에서 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300문제인데, 이제 그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박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 이제 4번 문제죠. 4번 답이에요. 해당하는 거, 니은번,
해볼까요?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암기 좀 해주시고요. 기억본 같은 경우 이제, 기억본 같은 경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한고승 와야죠. 이 기억본은 이제 한고승이에요. 이건 한고승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족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 여러분들 그 틀리라고 되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문제집하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시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90점에서 100점 구간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려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걸리면 맞고, 뭐 또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시험 보러 가면 꼭 한 문제 틀려요. 한 문제 내지 한 문제 꼭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좀 암기상으로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암기상으로 해 놓으시고, 제가 나중에 암기상으로 또 정리할 겁니다. 이거를. 따로 자료 나가지만, 평소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민중성 이해, 기관성 이해 꼭 해 놓으시고, 기관성 이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행정추진회의, 행정기관 간 다툼. 이거 해놓고, 나머지 민중성 이해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데, 이 정도 해 놓으시면, 우리 앞에서 2016년, 17년, 18년 문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또 한, 4개년도, 약 7개년도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나머지에서 법조문 특강이라든지 판례 특강 있죠. 예, 법조문 관련 판례 특강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거의 뭐, 여러분들 고득 좀 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30강 그 통해서 공도림에서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칠게요.